안녕하세요.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저는 마인드맵을 무척 좋아합니다. 과거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매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하는 마인드맵도 하고 또 디지털 마인드맵도 하는데 지금 이 시리즈에서는 손으로 하는 마인드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토니 부잔이라는 영국분이 1970년대에 동생 베리 부잔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기억법, 새로운 노트법으로 마인드맵을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고 많은 분들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창의력 향상에 또 기획에 또 컨텐츠 제작에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들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Use Your Head, 당신의 머리를 써라. 또 Master Your Memory, 기억수를 익혀라. 그 다음에 마인드맵, 책은 여러 권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풀 컬러를 써갖고 그림까지 쓰는 풀 마인드맵이 있고 단색으로 쓰는 미니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이 풀 마인드맵은 이 색깔에 따라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중심 이미지와 이 주가지와 이 색깔들은 우리의 우뇌를 자극을 해서 한 번에 전체를 보게 해주고 우리의 감성을 북돋아 줍니다. 또 이쪽으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명료화, 좌뇌를 자극을 합니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은 좌뇌와 우뇌 사이에 있는 뇌량의 기능으로 좌뇌와 우뇌를 다 쓰게 해줍니다. 미니 마인드맵은 무엇인가를 조사할 때 또 브레인스토밍 할 때 자주 쓰이는 겁니다. 이것도 풀 마인드맵인데요. 이렇게 중심 이미지와 주가지가 강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명료하게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리처드 레스텍이라는 분이 쓴 두뇌 운동이라는 책인데 참 책이 좋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 하루 30분 낮잠으로 최고의 효율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풀 마인드맵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니 마인드맵의 예인데요. 제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이거는 제가 어떤 농가에 약혼이라는 농산물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구입, 보관, 손질, 원산지, 섭취, 효능, 궁합, 기타 등등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줘서 그 농가에 홍보를 좀 도왔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당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을 한번 연구한 겁니다. 베타카로틴, 당근애들은 이 바이타민 A 계열은 지용성, 기름에 녹는데 우리가 생으로 당근을 섭취하면 8%뿐이 섭취하지 못하는데 뭐 드레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름과 같이 하면 6에서 70%를 섭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 노화를 예방을 하고 세포를 보호하고 체내에 아주 뭐 암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이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 아주 귀중한 비타민입니다. 이런 거를 조사할 때 제가 씁니다. 또 이렇게 아주 작은 수첩 모양으로 된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분을 인터뷰하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쓰기도 하죠. 이것은 제가 전형적으로 하루를 기획할 때 손으로 이렇게 미니 마인드맵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2015년 8월 19일 날 제가 한평에 강의가 있을 때 쭉 떠오른 생각들을 링크한 거죠. 주로 미니 마인드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주가지에 굵게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펼쳐버려요. 이건 브레인스토밍 방법이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또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연결을 합니다. 이러면서 아하 하고 떠올랐던 생각이 어떤 컨텐츠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인드맵을 이제 그리는 방법입니다. A3 정도라면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중심 이미지의 크기는 약 가로 6cm, 세로 4cm 정도. A4라 그러면 중심에서 가로 4cm, 세로 3cm 정도로 강력하게 세 가지 색깔 이상을 써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가지의 숫자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전형적으로 주가지가 4개짜리입니다. 이건 마인드맵 양식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그렸던 건데요. 어떤 한 책의 구조가 주제가 4개다 이럴 경우에는 이 4가지를 쓰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6가지를 쓰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짝수로 하는 거는 마인드맵이 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릴 때 중요한 게 대칭입니다. 좌우로 대칭이 되고 상하로 대칭이 되면서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8개짜리를 만들기도 하고 10개짜리를 만들어서 주로 제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특징적인 사실은 이 끝이 이렇게 평평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제가 쭉 마인드맵 양식을 개발하다가 결국은 끝을 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심이 위치에서 주가지로 이제 펼쳐져 나가는데 한눈에 종이를 이리저리 돌리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가지, 세부가지도 역시 함께 한눈에 볼 수가 있죠. 마인드맵의 특징이 한눈에 본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제가 마인드맵을 가르치면 맨 처음에는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 균형도 잡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가지, 세부가지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인드맵의 특징이 한눈에 전부를 보는 건데 이걸 돌려가면서 보게 된다면 좀 번거로워지죠.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지와 가지가 부딪혀서 더 이상 뻗어나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지의 끝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줍니다. 또 이제 한마디 더 해드리려면 마인드맵이 아닌 마인드맵에 대한 말씀입니다. 뭔가 토니 부잔이 제창한 마인드맵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지도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인드맵은 견고한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끊어진 것은 토니 부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생각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식이겠죠. 구조화된 방식이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걸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사상을 이렇게 가두는 겁니다. 이것도 토니 부잔 방식의 마인드맵이 아닙니다. 토니 부잔 방식의 마인드맵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열린 생각, 오픈 컨셉이죠. 이것이 이렇게 가더라도 역시 똑같아요. 열자라는 얘기죠. 오늘은 마인드맵의 종류와 마인드맵을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그리고 주가지의 숫자, 주가지의 끝이 평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손 마인드맵을 통해서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연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마인드맵은 이거랑 한 쌍을 이루는데요. 함께 서로 보충이 됩니다. 디지털 마인드맵은 디지털 마인드맵 블로그에서 따로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결이 돼야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읍진상골 에저리 힐링팜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